이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아마 하늘을 찌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검찰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회관을 털었습니다. 예전에 6, 7명이 왔다면 오늘은 20명이나 왔다고 합니다. 그네들에게는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고 오직 정적 죽이기와 민주당 파괴에 몰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반사적 효과로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불법 비위들을 감추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사위 간사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4가지 특검 대상을 통과시켰습니다. 하나하나 특검 대상을 볼 때 솔직히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점에서 정치를 또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치졸한 범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속과 주술에 기인한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행태들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야 될 특검이 통과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 국민의 50% 가까운 지지를 받는 유력한 대선 후보를 기억에 의해서 또 압박을 느꼈다는 그 느낌의 진술을 꼬집어서 그걸 핑계 삼아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10년의 선거 불출마를 생각하면 12년을 아무런 공직생활을 또 공공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막았는데 그거야말로 사법살인이고 연성 구태타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특검법이 안 되면 원포인트 상설 특검이라도 통과시켜서 반드시 저들의 불법과 비위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여러분 오늘 비록 날씨는 춥지만 춥게 느껴지진 않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힘 모아주시면 오늘 법사위와 교육위기를 필두로 해서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지역 당원과 또 대의원분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특검법 관철을 위해서 힘을 모을 것입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면서 본인의 그런 심정을 말씀하실 텐데 제가 좀 다리가 아파서 오늘 사회를 우리 교육위에 백승하 의원님께 맡기겠습니다. 백승하 의원님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는데요. 지금 국회에 오셔서 원내 부대표로서 너무나도 활동 잘하시고 아주 멋진 의정활동하고 계십니다. 백승하 의원님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상행동 1일차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백승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이 추우시죠? 와, 안 추우세요? 네, 정말 무도한 윤석열 정부와 그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 권력의 칼날만큼이나 몰려오는 이 엄동설한 추위에 춥지 않으시다니 이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다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야당에게는 한없이 차갑게 느껴지는 날씨인데요. 이 칼날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해지고 무뎌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김건희! 맞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한간에 유건무죄, 무건유죄 이런 말이 괜히 떠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이중적이고 편파적인 검찰 권력에 맞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를 위해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 동지들과 함께 비상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우리는 동지라 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대신 채워주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 더 큰 적을 향해 함께 손잡고 싸워나가는 사람들. 우리는 동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참석자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정말 감사하고 반가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을 박성준 의원님 지역구인데요. 당원 동지들께서 16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뜨거운 열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참석하신 의원님들 소개 좀 하고 시작할까요? 아니면 바로 발언하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발언자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당에서 가장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법정의특위위원장이시며 최고위원이신 성동갑 전현희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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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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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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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오늘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5번째 기소를 했습니다. 경기도 시절 법카 사용 문제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경찰에서 이미 혐의가 없다고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치검찰이 이것을 다시 파헤쳐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정에 연금하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꼼짝 못하게 묶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죽이겠다라는 정치검찰의 뻔뻔한 본색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이재명 대표를 왜 이렇게 정치검찰이 죽이려 하는 걸까요? 윤석열 정권이 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정말로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윤석열 정권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재집권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국민의 지지율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일한 정적, 유일한 걸림돌 이재명 대표를 정적을 죽이면 자기들이 살 길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가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무죄입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재명 대표가 도저히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검찰이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법원이 이 부분은 무죄로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기발한 판결을 했습니다. 여행지에서 10명이 찍은 단체 사진을 그것을 4명이 찍은 사진으로 오려서 그것을 조작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이 사안을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고 허위사실이라고 선거법 위반으로 판시를 한 겁니다. 도대체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발언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나 법원은 말도 안 되는 이 사안을 유추 해석을 해서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대법원 판례의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납니다. 명백한 기존의 판례에 의해서도 위법인 판결입니다.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사항이라서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을 요청을 했는데 깨를 내서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가 법률을 적시해서 법률상 요구라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게 이재명 대표 발언입니다. 사법부는 1심 판결은 이것을 섞어서 편집한 조작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백히 어긋나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무조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도 1심 판결은 이것을 유죄로 판시를 했습니다. 분명히 뒤집어질 거다 생각하고 분명히 끝까지
끝까지 싸워서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반드시 무죄임을 확신합니다. 제가 법률가의 양심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이것은 무죄가 확실합니다. 많은 법률가들, 우리 당의 뛰어난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이구동성 사심을 배제하고도 이건 법률적으로 무죄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죄라는 것을 확신하고 반드시 이재명 대표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검찰의 이 불순한 야당 대표 죽이기 윤석열 정권과 한 몸이 되어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는 이 정치 탄압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고 분쇄할 것입니다. 위정교사도 걱정하지 마세요. 위정교사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해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라. 이것이 전체적인 맥락의 취지입니다. 위정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은한 부분과 교사한 부분에 관해서도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완벽한 위정교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도 결국은 우리가 이겨서 민주당이 이기고 이재명 대표가 끝내 싸워서 이길 거다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 윤석열 정권과 한몸이 된 정치검찰이 이재명을 죽이고 자신들이 집권하지 못할 때에 감옥에 갈 것이 두려워서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올인을 해도 결국은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길 거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는 이 윤석열 정권의 음모, 정치 검찰의 이 의도 반드시 분쇄하고 끝내 승리할 거다 말씀드립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단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한겨울에도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같은 굳은 결의로 하고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민주당을 탄압하고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민주당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똘똘 뭉쳐서 저들과 맞서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집권을 해서 저들의 음모를 분쇄하고 저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 지지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이재명 대표를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현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구호 한번 외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한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부부 싸움이 해법이냐?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회 무시, 국민 무시,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네, 먼저 수원정 김준혁 의원님 지역구에서 10분의 당원분들과 강동갑 진선미 의원님 지역구에서 또 10분의 당원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지역구 분들 부담스러우시죠? 내일도 더 많이 와주십시오. 네, 이어서 광주 법사위시고요. 우리 박규택 의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예, 박균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새 원망을 많이 듣습니다. 무죄가 확실하다고 그렇게 방송에 나가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유죄가 선고되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 분풀이할 데가 없으셔서 그런지 판사한테 해야 할 전화를 저한테 하셔가지고 왜 무죄가 났냐고 항의를 많이 하시는데 참 너무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결과가 달라서 실망을 드리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은 같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죄입니다, 무죄.
죄가 없는 것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무죄는 무죄 아닙니까? 예.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5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협박을 했는데 들어주지를 않았다. 나중에 다시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바꿔달라고 또 새로운 요구를 했다. 그래서 절반만 들어주기로 했다. 그게 준주거용지로 바꿔주는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바꿔주지를 않았다. 새로운 요구가 있었다. 절반만 다 빼버리고 협박을 해서 바꿔줬다라고 검찰이 말을 왜곡시켰습니다. 머리와 꼬리만 연결시키고 몸통 다 떼내버린 겁니다. 머리와 꼬리만 있는 이상한 짐승을 창조한 거죠. 그것은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발언을 검찰은 기소를 했고 법원은 그것을 유죄로 했습니다. 수긍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반성을 해야 합니까? 그동안에 법원이 훌륭한 판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방통위의 그 잘못된 결정들 위법하다고 선고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대통령실에 앞에 다가가서 시위를 하려고 했던 노조 관계자들 거기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런 신뢰할 만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국민의 상식이나 인권관념에 부합하는 그런 법률적인 판결을 할 걸로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이 날 줄을,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항소심에서 아마 지금과는 다른 분이 그래도 사건을 맡아서 잘 결론을 내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재판 과정을 하나하나 다 같이 지켜보고 관심을 갖고 바른 판결을 하도록 촉구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대통령들은 당선이 되면 야당과 화합을 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던 고소 고발전을 서로 취하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훌륭한 대통령들이거나 또 훌륭치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인간적인 도리는 아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믿었고 그게 관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행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관행이 생기는 걸로 알았고 지금은 대통령이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보복수사로 이어진다는, 선거법을 가지고 보복수사로 이어진다는 이런 의문을 갖는데 왜 그게 과거의 관행이 바른 것이었는지를 또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시각에서 갖는 생각인데요. 대통령이 되면 검찰과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본인은 면책특권, 불소추의 특권을 갖게 됩니다. 불소추의 특권을 갖는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하는 검찰과 경찰에 압력을 넣어서 야당을 상대로, 야당 대표를 상대로, 상대 후보를 상대로 기소를 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적인 보복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돼 버리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대통령들이 정치적으로 훌륭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또 법적인 그 제도의 한계나 헌법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도 합의는 필요했던 것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아무리 법의 취지가 그렇고 정치의 도리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무도한 대통령을 만나고 내로남불 정권을 만나고 또 그 검찰에 대해서 견제의식을 갖지 않는 법관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기대만으로 끝날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눈을 부릅뜨고 함께 지켜봐 주셔야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1000만인 서명운동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드시 좀 참여를 해주시고 이웃에게 권해주셔서 국민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돼야 할 상황인데 국힘의원님들이 아마 정상적인 평시 같은 건 상황에서는 절대 동조를 8명이 해줄 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도권에서 시민들의 그 뜻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되는 그 국힘 의원님들, 그분들이 국민의 여론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서 국민의 눈치가 두려워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여론대로 특검법에 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명운동을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히 수도권 의원님들에게 더 많은 항의 전화, 응원 전화, 지지 전화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못했던 것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더 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법조인 출신답게 조목조목 맞는 말씀해주신 박균택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로 부천평 이건태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부천병 법사위 소속 이건태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질식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확장 해석하고 유추 해석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는데 1심에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후보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걸어가지고 거꾸로 때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맙니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덕포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있다가 꼬투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하고 그것이 법원에서 사법통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면 결국 검사와 판사가 허락하는 사람만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후진국형 독재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든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 줬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이 되면서 불소주특권을 가지고 자기는 안전지대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정말 같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로 엮어가지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선거에서는 도저히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치 기소와 그 기소를 받아들인 판결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앞날을 가로막아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최대가 지지하고 있는 대선 유력 후보의 앞길을 가로막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선택권을 뺏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때는 총칼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독재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재판에서 검사의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된다면 이것은 총칼보다도 더 무서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 독재입니다. 검사는 대통령을 등에 업고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 검찰은 검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는 검찰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정치가 검찰의 발목을 잡혀가지고 검찰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정하고 그 깃발을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검찰 독재 타도하자! 이재명을 지켜내자! 감사합니다. 네, 법조인 출신답게 저희 한편의 법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건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분은 정말 기대되는 분입니다. 전현희 의원님 지역구죠. 성동갑의 전 서울시의원 김기대 당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차가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법률 전문가이시면서 일타 강사로 수고하시는 전현희 최고위원님의 발언을 들으시니까 무죄가 확신하죠?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9대 10대 의원을 역임하고 중구 성동구 갑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대 인사드립니다. 언젠가부터 이 나라엔 법대로가 유행입니다. 다들 툭하면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들리긴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주 무책임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법대로는 그 어떤 대화나 타협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갈등 조정이나 해결에 있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데 법대로를 먼저 외치니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는 것입니다. 바로 정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지난 15일 사법부가 주저없이 정치의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 기술자로부터 이 세상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아니,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법대로가 위협하고 무책임한 두 번째 이유는 법 적용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법 앞에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합니까? 그렇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지 않는 세상에서 법대로를 외치는 게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해석의 다툼이었습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백현동 땅 매각을 권유한 것을 이재명 후보가 압박이나 협박으로 느꼈다는 것을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여부가 아닌 감정의 영역을 문제 삼아 이긴 것도 아닌 패배한 후보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이 나라가 과연 제정신입니까? 지난 대선 TV 토론 때 윤석열 후보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거자에선 2010년 5월 이후,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엔 그 어떤 거래도 없었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뉴스에 주가 조작이 시작된 그 시점 이후 자그마치 40건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럼에도 검사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 여당 대표를 신처럼 모시는 대한민국 검찰은 법대를 외치며 오직 이재명 후보만 수사에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징역 1년이면 윤석열 후보는 징역 몇 년을 받아야 합니까? 김건희 씨는 징역 몇 년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이 자리는 아쉬움과 원망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를 걸어와 다짐의 자리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모두 군인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시절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모두 검사인 정권. 하지만 실제로는 검사위의 여사가 훨씬 힘이 센 김건희 정권을 끝장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것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중구 성동구갑위원회 전현희 최고위원과 함께 앞장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당원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